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장수의 각골의 덕천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신나게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미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내 꿀은 끝났고, 내 꿀채취는 끝났죠. 꿀채취는 끝나고 남아있는 건 벌들 밥을 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채취를 안 했거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놈들은 소비 달랑 두 장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이 여유롭지 않은데요. 싸납다는 얘기죠. 아이고, 어린 놈들입니다. 전부 다 어린 놈들. 근데 상단에 꿀이 없어요. 그럼 상단에 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단에 꿀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아까시 꿀 서말 줬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가벼워요. 상단에 꿀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 약간 좀 꿀이 살짝 들어오다 멈춰버렸죠. 요쪽은 아예 없고. 양호아, 어디 갔다 왔어 임마? 너 새끼 어디 있어 임마? 양호아, 새끼 어디 있어? 새끼를 데리고 들어와야지. 새끼도 안 데리고 들어오고. 안 떨어지냐? 우씨. 우와. 오리지널. 근데 가운데만 있습니다. 가운데. 가쪽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그래도 밥이 없는 놈보다는 낫죠. 이게 안 떨어지네. 이게 안 떨어지면 충격을 받게 돼 있고, 이 안에들은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벌이 싸나워지죠. 우와. 야도 가쪽은 없죠. 꿀이 가쪽으로는 꿀이 없고, 이 가쪽에 꽉 채워야 되는데 가쪽엔 꿀이 없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 또 멈춘 거죠. 이렇게 되면 잠시 들어왔다가 꿀이 멈춘 겁니다. 꿀이 주문은 들어왔는데 문제는 꿀이 나지 않는다는 거.
양호아, 저놈이 밥을 자동으로 먹게 해줬더니요 아는 체를 하네.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날이 포개지니까 곰팡이가 쓸어버립니다. 사료가 곰팡이가 쓸어서 자동으로 먹는 걸 끊어놨더니 이제 아는 체를 합니다. 첫 통에 왕이 있죠. 왕 이쪽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 데는 현재 꿀이 없고, 이게 천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꿀이 2개, 하나 더 볼까요? 걸리적거리니까 편한 걸로, 열기 편한 가양의 짱으로. 열기 편한 가양의 짱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박불통에서 교체를 끝냈죠? 통과리를 끝낸 겁니다. 아이고, 여기 벌이 한 마리 들어왔네. 이렇게 봐서 소비는 4대장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꿀이죠. 꿀이 있을까, 이게 문제죠. 헛집을 딱 달아냈다면 꿀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놀려 죽었네. 여기 헛집을 달아냈다면 꿀이 있는 건데 헛집이 없어요. 오,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현재 5매 소비가 들어 있고요. 확실히 밤꿀이 들어오면 이게 소비가 잘 안 떨어져요. 이 프로폴리스가 밤꿀 때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비가 잘 안 제껴져요. 단단하게 꽉 잡혀 있다, 이 얘기죠. 이 프로폴리스 때문에. 밤꿀 들어올 때하고 아까시 들어올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봐서는 위에 지금 허옇게 달아냈죠. 근데 별로 안 무거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상단에만 꿀이 있습니다. 상단에만 꿀이 있고 하단에는 꿀이 없고요. 이게 산란이 있나? 산란이 있는데? 아닌가? 꿀인가? 잘 안 보여. 저녁 때라 잘 안 보이네. 이거 산란인데? 여왕 올라왔는 값인데? 여왕이 올라왔으면 안 되는데? 그러자도 없는 꿀 다 파먹겠네. 이렇게. 따뜻합니다. 벌통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여왕. 놈 새끼. 여기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왕이. 지금 단상에 가다 놨는데 꽉 찼다는 얘기죠. 단상에 산란을 나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좀 기다려 임마. 밥 줄 테니까. 이렇게 되면 하단에 산란이 다 찼다는 얘기예요. 여왕이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놈들 산란 많이 나봐야 꿀만 없어지는데 지금. 이 산란 빼곡하게 다 나버려. 지금 산란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보시면 봉충 해놓은 데는
밀봉 해놓은 데는 꿀인데 가운데는 밀봉이 안 되는 데는 전부 산란입니다. 이것도 다 산란이에요. 아이고 이런 썩으라 떠그랄. 올해는 설탕값도 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줄 밥도 없는데 꿀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조심해야 될 이 판국에 와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가쪽으로만 숙성시킨 꿀이 약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새끼입니다. 새끼. 요 숙성시킨 거는 아카시하고 거의 아카시입니다. 아카시. 제가 군산에서 가져와서 먹인 아카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야생화는 야네들이 꿀이 얼마 안 나왔고 갖고 오자마자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갖고 오고 먹고 계속 반복하고 지금 아카시는 숙성이 됐고 밤꿀은 아직 숙성이 안 됐고 와 이게 이제 밤꿀 들어온 거. 지금 소비를 꽉 재 올려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홈이 파져 있죠. 이게 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아이 저희 하하 그나저나 이놈을 여왕을 내려앉혀야 되는데 다시 이게 정상적으로 여왕을 내려앉힌 게 아니고 그 대박볼통에 사용하던 뭐죠 격광판 잘라서 대박볼통에 사용하던 격광판을 넣어놨더니 이것들이 기어 올라와 버립니다. 왜냐면 뒤쪽에 얘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왕 열어봤으니까 요놈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있길래 요놈이 위로 올라왔는지. 산란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밑에 꿀이 쟁여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꿀이 쟁여져 있으면 좋은데 그럴 확률은 거의 낮고 양화 새끼를 데려와라 임마. 새끼 데리고 나가고 새끼가 얘네들이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냥 못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담배 연기 보여주면서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순식간에 벌 싹 내려가 버리죠. 벌 한두 통 볼 때는 담배 연기가 편해요. 가벼워. 아이 참. 꿀도 없고 산란도 없고 화분장입니다. 요놈도 별로고 요놈도 화분장. 밑에 산란이 없는데 화분만 계속 쟁이려고 그러나 왜 개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밑에 화분장이 지금 거의 2장 석장씩 들어있거든요. 이거 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뺐는데 화분장 사이에다 산란 놔야지. 이놈 새끼가 2층으로 올라와 갖고 여기 산란이 없어요. 아예 없는데 산란이? 지금 2장 석장째 소비 보고 있는데 산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 개성으로 올라와 갖고 지금 산란하고 있다는 얘긴데
여기도 지금 산란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들 지금 2층에서만 산란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1층에 꿀이라도 좀 쟁여놔야 되지. 아 너무 새끼들, 1층에 꿀도 안 쟁여놓고 2층에 올라가고 산란하고. 이럴 때 왕이 밑에서 한 마리 더 딱 보이면 좋은데. 지금 1층에는 산란 자체가 없습니다. 산란 자체가 없고, 이놈들이 여왕이 지금 2층으로 올라온 상태고요. 산란이 차 있으면 괜찮은데 산란이 없습니다. 산란이 없는 상태에서 2층으로 얘네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아유 이거 채밀해야 되는데, 이 산란이 있으면 산란이 손상을 많이 보거든요. 채밀기 돌아가 버리면. 아이씨 눌려갖고 죽어. 일단 여왕은 이렇게 손으로 잡을 때 날개를 잡습니다. 다른 데는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날개를 살포시 잡아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날개를 손끝으로 살짝 스치듯이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으면 이제 여왕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날개 잡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날개를 못 잡으면 털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털도 되긴 하는데, 여왕 잘못 털면 충격받아 버리면, 그게 여왕이 먼저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바닥에 여왕이 먼저 떨어져서 여왕이 충격을 받아 버리면 잘못하면 배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왕 잡을 때는 조심, 그리고 함부로 털지 마시라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산란을 많이 나가잖아요. 산란을 많이 나가는 상태 같은 경우는 여왕이 배가 불러 있어요.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잘못 땅바닥에 먼저 퉁 하고 떨어져 버리면 배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왕은 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왜냐면 여왕이 제일 먼저 떨어지거든요. 이 몸이 무겁기 때문에 소비에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땅바닥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틀 때는 항상 여왕은 따로, 이제 여왕이 없는 소비를 먼저 털어주면 되겠죠. 땅바닥에. 그럼 바닥에 여왕이 없는 소비가 먼저 떨어져 버리면 벌들이 완충작용을 해주니까. 내가 여왕을 잘 못 잡겠다, 잘 안 잡힌다, 그런 경우에는 여왕이 있는 건 한쪽으로 빼놓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빼놓으셨다가 다른 소비, 여왕이 없는 소비를 먼저 땅바닥에 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러면 안에들이 벌이 이제 쌓이잖아요. 쌓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여왕 있는 소비를 털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다고 해서 뭐 그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우리 여왕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를 봤는데, 보셨죠? 저쪽에가 여기 보시면 그냥 신왕으로 되어 있어요. 신왕. 이게 산란을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꿀이 그만큼 없죠.
여기는 보시면 야는 구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구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고 적었거나 또는 구 이렇게 적어놓으면 구왕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처녀왕이라고 되어 있죠. 첫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X자 왕이 없다, 그 다음에 첫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야는 처녀왕이라는 얘기고 야는 구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박벌통 속에 하나는 본래의 왕이고 하나는 인자 만들어진 왕인데, 보시는 것처럼 꿀이 두 장이 들어와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통에 비해서 여기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왕으로 되어 있죠. 야는 초창기에 신왕이 성공을 한 거예요. 야는 거즘 처음에 대박벌통을 일상이왕으로 만들 때 야는 거의 성공을 한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상단에 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가 신왕으로 성공을 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꿀을 다 파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좋은 놈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버려요. 좋은 놈이 아닌 그런 게나. 그리고 다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게 다수학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편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편법을 써서 다수학을 하는 건데, 그 편법이 내가 잘 쓰면 꿀도 다수학을 하고 벌 양도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고, 왜 지금부터 이제 축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벌이 늘어나면 안 돼요. 늘어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양꿀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야죠. 이게 그 차이는 이제 다른 거니까, 그건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수학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구왕 요 놈을 빼내는 거죠. 야를 빼내고, 언제 아카식 꿀이 들어오기 20일 전에 야를 빼냅니다. 그러면 야를 빼낼 때쯤 되면 왕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10일 전에 왕대를 내가 만들어 놨어야죠. 아니면 5일 전에나 6일 전에는 왕대를 만들어 놨어야 돼요. 왜? 6일 정도 되면 6일, 5일에서 7일 사이에 왕대 하단을 메꿔 버립니다. 이 하단을 메꿔 버리면 벌들이 잘 안 건드려요. 하단을 메꾸기 전에 파내 버립니다. 근데 왕대 하단을 딱 메꿔 버리잖아요. 그럼 잘 안 파내 버려요. 될 수 있으면 기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학의 방법이라면 간단한 거예요. 아카식 꿀 들어오기 20일 전, 그러니까 미리 왕대를 10일 전에 만들어 놔야죠. 아니면 10일 전, 아니면 5일 전 왕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카식 꿀이 야 손가락 2마디 올라왔다 그러면 뭐래요? 구왕을 빼내는 거죠. 빼내서 뒤로 분봉을 시켜 놓고 거기다 왕대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다수학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수학 어쩌고 저쩌고 이게 떠들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법을 써서 꿀을 다수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방 보신 것처럼 처녀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비 두 판이 그대로 야네들 밀봉돼 있어 버리잖아요. 완전한 100% 밀봉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80% 이상의 밀봉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꿀을 먹을 새끼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꿀이 숙성이 끝나버린 거죠. 근데 다른 통 같은 경우는 숙성이 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산란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죠. 새끼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꿀을 먹습니다. 꿀을 먹고 힘을 키우기 때문에 꿀을 먹는데 엄청난 양의 꿀을 먹습니다. 소비 한 판이 태어나면 그 먹는 꿀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다수학의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금방 보여드린 거예요. 또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구왕과 신왕, 그 다음에 처녀왕. 제가 3개를 보여드렸잖아요. 목이. 3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께 지금
다수학의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제가 말로 한다고 해서 다수학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 그게 중요해요. 야는 너무 일찍 신왕이 됐으니까 제가 아카시꿀 준 걸 거의 다 파먹어 버렸죠. 이게 꿀이 없어요. 자는 천용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됐다는 얘기가 맞겠죠. 두 번째 왕대에서 태어난 놈이 자리를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여왕이 된 거죠. 제가 아직 이쪽으로는 대박불통을 교체를 못했죠, 통가리를. 그러니까 천여왕이라는 글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쭉 통가리 하고 나면 이제 저게 천여왕인지 아니면 신왕인지 아니면 왕이 사라졌는지 그건 이제 그때 가면 확인이 되겠죠. 대박불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개상군 한 통을 대박불통에 우리가 개상을 키우잖아요. 봄철에 개상을 딱 키워요. 키운 상태에서 이게 개상이 이제 역개상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벌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밑에 산란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대박골통으로 옮겨버립니다. 대박골통 단상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박골통 단상으로 한 통을 넣었잖아요, 개상을. 이때 벌을 뺍니다. 여왕을 빼야 돼요. 소비 한두 장에 붙여갖고 여왕을 뒤로 빼버립니다. 그럼 대박골통은 빈통이 돼버리죠. 여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비 통과리를 하잖아요, 대박골통으로. 그럼 전부 대박골통 단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지나가 버리죠. 오늘 대박골통을 통과리를 해버리니까 하루 지나가 버리죠. 그럼 여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대박골통의 개상을 싹 다 올리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끌 얘기하는 겁니다. 대박골통의 개상을 싹 올립니다. 올리고 대박볼통에 있던 개상에 있는 걸 이제 이 대박볼통에 개상을 올리고 여기다가 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틀어 넣는다는 얘기죠. 싹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여왕이 이제 한 마리죠. 개상이 두 개가 얹혀졌잖아요. 처음에 개상에 있는 걸 여왕을 빼서 분봉을 시키고 대박볼통 단상에 넣습니다. 이게 16매짜리예요. 그러니까 개상 갖고 다 안 차요. 일반 볼통. 왜? 우리는 8매 단상에 5매나 6매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14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16매짜리이기 때문에 다 안 차요. 여왕만 빼서 소비 두 장에 붙여서 또 밖으로 빼내버리니까 14매가 아니라 12매나 10매나 12매 이 정도 되죠. 그걸 대박볼통 단상에 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작업을 해서 이제 개상볼통을 이 대박볼통의 개상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여왕하고 같이 올려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개상에 올라왔잖아요. 단상에 넣는 게 아니라 개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여왕이 돌아다니죠. 개상에 돌아다니다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또 개상에 산란을 가겠죠. 그렇게 해서 아카시꽃 손가락 두 마디 나올 때까지, 꽃대가 그때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왕 한 마리가 그 대박골통 전체를 이제 산란을 들어가죠. 그 분봉해 놓은 건 뒤에서 이제 또 따로 살림을 차린 거고. 그렇게 해서 아카시꽃 손가락 두 마디가 딱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면 이제 예상을 해야죠. 내가 여왕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왕대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아카시꽃이 손가락 두 마디가 되면 이제 대박골통 개상에 집어넣었던 여왕을 다시 또 소비 한두 장에 붙여서 뒤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대박볼통 개상을 무왕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왕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뭐 하죠? 왕대 띄어서 하나씩 붙여줘요. 왕대 띄어서 하나씩 붙여주면 금방 여러분이 지금 숙성꿀 보셨죠? 저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꿀이 엄청난 양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왜? 20일이라고 했잖아요. 아카시꽃 대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딱 올라왔을 때 여왕을 이미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놈들은 20일 후에 알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20일 후에 전체가 다 태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넣어줬던 밥장이나 이런 건 한순간에 소진이 다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는 놈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밥장을 안 끓은 데는 끓여주고 천천히 끓여주면서 얘네들 진행 상태 보아가면서 밥장을 끓여줘 버리죠. 그러면 태어나는 놈들이 계속 파먹어 버리죠. 그럼 소비는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아카시꽃대가 손가락 두 마리는 이미 올라왔죠.
그럼 얘네들이 20일 후에 아래에서 20일이니까 다 태어나고 나면 아카시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왕이 없잖아요. 여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왕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산란이 없어요. 대박홀통 꽉 찼고 그 상태로 꿀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동보다는 우리 고정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써야 될 방법, 써야 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동 개념보다 그러니까 고정하시는 분이 이 방법을 쓰면 자 움직이질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많은 양을, 고정 양봉의 단점은요, 이 숙성꿀을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꽉 갖고 와서 딱 쟁이는 게 그게 방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층에 16매, 2층에 16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32매에 숙성꿀이 쟁여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왕은 태어날 것이고, 왜 내가 10일 전에 했다면 아카시꽃이 딱 필 때 여왕은 이제 태어나서 내검을 합니다. 소비 내검을 전체적으로. 그럼 32매를 내검하려면요, 아카시꽃 끝날 때쯤 돼야 야네 내검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교미상은 어떻게 차린다? 소비 한 장이나 두 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교미상은 소비 한 장이에요. 분봉은 두 장일지 모르지만 교미상은 소비 한 장을 주고 왕대를 달아놔야만 야가 이 소비를 내검하는데 단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지 몸을 만들어야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몸을 만들고 꿀을 먹고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몸을 줄이죠. 내검을 하면서 소비를 내검을 하면서 몸을 줄여요. 그러니까 소비 한 장일 경우는 교미 나가는 게 5일 이쪽 저쪽이면 교미 나가버립니다. 근데 소비가 32장이면요, 한 장을 내검하는데 시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자기 몸 만들고 어쩌고 뭐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소비를 내검을 본격적으로 32장을 32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시 꿀이 한참 들어올 때는 나는 산란을 나갈 수가 없어요. 교미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32매가 꿀장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단 꿀이 나올 때 얘기입니다. 꿀이 안 나오면 당연히 안 차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꿀이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거꾸로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을 뺐는데 꿀이 없다. 아, 꿀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 그거 거꾸로 따지는 사람은 전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계상을 올리실 때 단상에 소비를 넣어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취미나 부업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세는 있으시고 내가 정년퇴직은 했고 가만히 있자니 돈을 쓸 때는 많은데 돈을 들어오는 데는 없고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벌하면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달라들었죠. 벌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해봐라. 그래서 달라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소비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자 옛날 영상에 제가 소비를 넣는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넣으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소초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 소비 있으면 소비를 먼저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초를 쭉 넣어줘도 된다. 단 소초를 넣으면 반드시 사양수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소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가 석장에서 소비 석장 넣고 소초를 석장 넣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소초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양을 안 하고 네 말대로 했더니 개판됐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따져줘야 되는가요? 소비가 3개니까 나머지는 소초 3개니까 사양수를 요만큼씩만 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소초를 넣었을 때는 사양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종이컵 한두 잔으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처음엔 그 얘기 안 했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 받고 하면서 다시 또 영상이 올라가면서 사양을 해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양 안 해주는 거 벌망쳤다고 저한테 따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 벌 볼 때요, 제가 같이 다 손을 봤습니다. 같이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손을 같이 안 봐요. 하나만 딱 보여주고 그만둡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벌을 손대서 벌이 망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봐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딱 하나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손을 안 대요. 왜? 제가 벌을 건드려서 벌이 다 망가졌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하라는 대로 다 안 해놓고 나중에 제가 벌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비가 있으면 소비를 넣고, 우리 취미 하시는 분들은 소비가 없으니까 소초 드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란 잘 갑니다. 대신 사양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왜 거기다 소초를 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머리 안 돌아가는가요? 소비가 없는 사람은 소초를 넣어 주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다 왜 소초를 넣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소초를 왜 넣느냐. 소비가 없으니까 소초 넣는 거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소비가 있으면 소비 넣어줘야죠 당연히. 근데 소비가 없으니까 소초를 넣는 거잖아요. 제 영상은 초보나 취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 저녁 때 영상 보고 다음날 할 일 생각하라고 제가 벌쟁이라는 영상을 날짜별로 또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소초를 넣는 이유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새로운 소초를 얻을 수 있다. 언제? 봄에만 가능하다. 봄에는 순식간에 쫙 지나갑니다, 소초를.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안 져요. 가을에도 그렇게 안 집니다. 딱 봄철 그 한순간이에요. 봄은 오행의 목에 해당되죠. 목화토금수의 목에 해당됩니다. 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주 본능이라고 했죠. 쫙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소초 짓는 것도 한꺼번에 쫙 밀고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초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 봄벌 때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보여드리다 보면 소초가 금방 녹으죠. 약간 검죠. 색깔이 좀 진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소초가 오래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소초가 오래되면 벌한테 안 좋습니다. 얘네들은 소방에 프로폴리스를 발라요. 이게 소독이에요. 산란을 하기 전에 프로폴리스를 깨끗하게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0.0001mm라도 두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방에 여왕이 몇 번의 산란을 하냐는 거죠. 1년 동안 이 소방에 산란을 했다면 그만큼 이 소방은 줄어들었다 이 얘기가 돼요. 여러분 신소비하고 구소비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자세히 보세요. 신소비가 구멍이 이만하다면 구소비는 요만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신소비는 구멍이 이만하다 소방에, 그럼 구소비는 요만해. 그러니까 봄철에 굉장히 좋은 소초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기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아유 그냥 밥을 떠서 이렇게 넣어줄까요? 하세요 하고. 아니 그것도 밥 씹는 것도 귀찮을 텐데 제가 떠서 먹고 제가 소화를 시킬게요. 배가 부른가 한번 보세요.
좀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계속 따라서 할 거냐, 따라쟁이 될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제가 말이 나오는 것들은요, 설명을 하다가 귀찮으면 이제 방송을 때려버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세요. 초보자에 관련해서 아마 저보다 그렇게 낫게끔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뻘짓이나 하는 거 보여주고,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시킨 대로 했더니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네가 시킨 대로 했더니 잘못했다고 그래. 아이, 애들도 아니고.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안 끝납니다. 코로나가 안 끝나냐고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별 문제는 없고, 끝난다고 해도 뭐 그에 대해는 뭐 가타부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에 갖고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제가 분명히 경제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 영상에 얘기했어요. 그 영상을 안 보고 저한테 따지지는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양봉 자제, 허투루 버리지 마라, 보관 잘해라. 저처럼 장수 농약사가가 꿀벌을 싸그리 죽여갖고 이렇게 벌통 쟁여놨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영상에 얘기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 위기를 반드시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통 자재 함부로 다루지 말고 보관 잘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거 보관 잘 해놓은 거예요. 나름 잘 해놓은 겁니다. 왜? 밑에 통은 위에 통 때문에 햇빛도 덜 받고 비도 조금 덜 받으라고. 그 위에 통은 그 위에 통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단 4단으로 쟁여놨잖아요. 맨 위에 거는 이제 비를 맞겠죠. 나름대로 보관 잘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제가 벌통 자재 함부로 버리지 말고 보관 잘 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설탕 때문에 문제가 되죠. 설탕을 못 구한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야? 이 꿀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꿀 따버리면 이제 벌 작살나 버립니다. 설탕을 안 주면. 이 꿀을 딴과 동시에 설탕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설탕을 구입을 못하면, 제가 저번 주에 꿀을 채미를 하려다가요, 한 타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채미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이제 설탕 대란 와버렸잖아요. 그럼 설탕 대란만 와요? 아닙니다. 설탕 대란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철제가 2배가 올랐어요. 현 가격에 2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100원이었다면 지금 2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철제라면 딱 100% 오른 거죠. 근데 철제만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제 다 올라가요. 그러고 나면 뭐가 오죠? 임금.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가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1도 안 올라요.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 그 정도 오를 겁니다. 물가가 10원이 올랐다면 우리 임금은 한 1원이나 2원 정도 올라갈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입니다. 이 한번 올라선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라서는 물가들 대부분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죠.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금이 그 맨 마지막에 오를 거예요. 임금이 맨 마지막에 딱 오르면 그게 고정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적당량의 벌. 통수를 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자주 한 것 같아요. 벌 몇 통 키우세요? 아, 10통 키웁니다. 아, 10통? 아이가 벌 몇 통 키우세요? 아, 200통 키웁니다. 아, 200통 키우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런 멍청한 새끼 되지 말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벌은 한 통을 키워도 벌 키우는 겁니다. 100통을 키워도 벌 키우는 거고, 1000통을 키워도 벌 키우는 겁니다. 1000통 키우는 거 안 어려워요. 여러분 분봉 내 갖고요, 그냥 갖다 깔아 놓으면 돼요. 그 1000통 금방 돼요. 그거 어려워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건 통수에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통수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벌통 주력군 빼고 뒤로 막 널어놓은 것까지 쳐갖고 뭐 1000통 키우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 원래 주력군이 200통이에요. 제 원래 주력군 200군 저 혼자 해요. 남들은 뭐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9시 오전 9시 10시 막 해 뜰 때 그때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보여드렸죠. 어닝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채밀카예요. 근데 채밀카에 뭐 있죠? 그늘막이랑 다 있어요. 제 거는 선풍기 2대 대형 딱 양쪽에서 바람 때려버립니다. 한낮에 해가 쨍쨍 떠도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그렇게 더운 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한낮에 벌을 봐, 그 뜨거운 태양볕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저는 시원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양꿀도 그렇게 떴어요. 남들은 막 새벽같이 밤잠 설치고 새벽에 일어났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널널하게 일어나서 하루 한 줄 30통, 그래 30통만 따자고 30통 따면 끝입니다. 제 주력군이 200통입니다. 200통이고 이제 200군에서 조금 왔다 갔다는 해요. 한 30통 정도. 30통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180군이 될 때도 있고 230군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주력군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미상이나 분봉상으로 편성한 게 50군입니다. 여유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유상이 50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250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주력군이 200군입니다. 나머지는 뭐 교미상이나 또는 뭐 분봉해놓은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 뭐 1000통 키운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1000통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1000통 키운다고 그거 우와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해봐요. 농담인가? 분봉 난 거 그냥 뒤에다 막 갖다 그냥 늘어놓으면 돼요. 그거 죽든가 말든가, 집 나가든가 말든가. 근데 그지 누가 못해. 제 주력군이 200군인데요. 제가 요 채밀카를 딱 만들면서 야 하나 있으면 400군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야 하나 때문에, 이 채밀카 하나 때문에 오로지 저 혼자 하는 게 400군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채밀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 1000통 키워요 하면 인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부가 없이 나 1000통 키워요, 그건 사기꾼이라는 얘기고. 인부가 있고 사람을 대고 그렇게 해서 키운다면 모르겠는데요. 혼자 깔짝대면서 1000통 키운다고 하는 건 그냥 우습게 들으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본인 혼자 키우면서 나 500군 키워 어쩌고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주력군이 있습니다. 주력군. 그렇게 해서 올해는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괜찮은 게 살만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있었으면요 설탕을 사놨을 거예요. 어차피 먹여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설탕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사놨어요. 뻔히 올라가는 줄도 알고 얼마나 뛸 것까지도 예상은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혹시 돈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구입을 하십시오라고 초반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벌 자재값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고, 또 내년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잘못하면 유행성 질병 돌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아시고 좀 지금 현재 자기 벌통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돈 있으면 하셔도 돼요. 돈 있으면 무리하게 늘리셔도 돼요. 네, 내가 여유가 좀 없다,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벌통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벌통 많을 때 질병 한번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공장 전체가 작살나요. 그러니까 벌통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다? 항생제 먹인다. 요거 아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200군 이상 넘어가잖아요. 제가 항생제 한 번도 안 먹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수 농약사가 개박살 나면서도 항생제 한 번도 안 먹였어요. 200통 넘어가잖아요. 전부 다 항생제 다 먹여버립니다, 벌들. 항생제 그냥 다 먹이고 속살만요, 속살만 그냥 영양분처럼 그냥 치고 다녀요. 벌통에다가 뚜껑 열었다 하면 무조건 속살만이에요. 제가 항상 뿌리면서 얘기하죠. 이거 소주예요, 속살만 아닙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왜요? 다른 사람이 치니까 저도 치는 줄 알아요. 제가 치니까 다른 사람도 그거 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소주를 뿌리는 거고 다른 사람도 전부 속살만 치는 거예요. 그냥 벌 밥 주듯이 그냥 속살만 치고 다녀요. 즉 농약을 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들 뭐예요? 아까씩 꿀 나올 때는 멈춰버리잖아요. 한 달 전에 멈춰요. 그러니까 약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따라하는 것도 알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무리한 벌통은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 통을 키워도 벌 키우는 겁니다. 갖출 거 다 갖춰야 되고. 많이 키운다고 의지되는 거 보면 좀 웃겨요. 진짜 웃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잘난 거 없는 것들이 대형차 끌고 다닌다고 그러죠. 뭐 승용차의 대형차, 뭐 이런 것들. 뭐 진짜 자기 자신이 자신감 있고, 이제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신감 있고 한 사람들은 안 가립니다. 화물차고 찌그러진 차고 안 가려요. 왜? 나 스스로가 멋있으니까. 나 스스로가 멋있으니까 오시거나 버리고 안 가립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못난 것들이, 너 뭔 차 타거든요. 아이고 화물차. 야, 내 차는 BMW야. 아이고 그런 차 타고 어떻게 다녀? 이러는 거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가려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밥 있으면 그냥 밥 먹어요. 안 가립니다. 꼭 자신감 없는 것들이 따져요. 이거 저거. 뭐 아직까지는 저도 자신감은 있습니다. 자신감만 있는 게 아니고 제 체력도 따라갑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력이 좀 딸리죠. 그런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벌통 수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짜 멋진 벌쟁이는 통수 많은 게 아니고 진짜 벌을 키우는 사람, 항생제 안 주고 진드기도 될 수 있으면 농약 될 수 있으면 안 뿌리고, 이거 사람이 먹을 건데 이걸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하는 놈들 겁나요. 아, 난 저렇게 안 합니다. 나는 항생제도 안 주고 뭐 농약도 안 합니다. 제 영상에도 그런 거 하나 있어요. 눈썰미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제 영상에도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제 영상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설탕 구입하실 수 있으면 싼 가격, 근데 너무 싼 문제가 되는데요. 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물량을 풀지 않을 겁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물량을 풀지 않고 묶어 놓을 겁니다. 가격이 팍 올라갈 때까지. 예, 그렇게 하시고 들깨 아시죠? 지금이 이제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깨 밭이 있으면 자기 노는 밭이 있으면 들깨 심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을에 설탕을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들깨입니다. 들깨가 꿀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노는 땅이 있으면 들깨를 지금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설탕값이 그만큼 덜 들어갑니다. 밀원수 조성 자꾸 얘기하죠. 그 이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